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목이 너무 아프네요. 지금 2주가 넘었는데. 자, 마운트 옥스 퍼드라고 해서 클래식이다. 거의 지금 이 시장에서 지난 몇 년간, 진짜 길게는 한 6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퍼드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USDT, 테더 관련해서 테더 이슈 문제가 항상 있고, 두 번째는 마운트 곡스라는 게 있는데, 마운트 곡스는 과거에 되게 오래전에 비트코인 거래소였는데 2013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킹을 당한 일본 거래소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바이낸스보다 더 컸고, 컸다기보다는 더 중앙화되어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거래소인데 전 세계인들이 거의 다 마운트 곡스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정도로 컸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킹을 당하면서 그 해킹당한 비트코인의 일부를 다시 회수하는 데 성공했고, 그 회수한 거를 그 당시 이용자들, 채권자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채권자한테 회수를 해준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곡에서 다시 회수한 비트를 채권자를 주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일본은 법적인 소송할 때 되게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법적 분쟁을 하다가 이제서야 주긴 줄 거다, 뭐 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분할로 줄 거예요, 채권자들한테. 그래서 13만 8천 비트를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비트를 준 건 하나도 없다. 근데 뻑하면은 마운트 곡스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이동했습니다라는 얘기와 함께 시장에서 한 번씩 하락을 하는데, 아직 움직인 게 하나도 없다. 팩트는 그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마운트 곡스 교환 준비금 변동 없음, 지금 변동이 없고, 상환은 수탁자가 회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페이팔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로는 페이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페이팔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페이팔로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더라도 페이팔 사용 안 하잖아요. 뭐 분명히 마운트복스는 전 세계 사용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 등등 있을 텐데, 페이팔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그러면 비트를 어떻게 파나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박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따 차트와 함께 보실 텐데,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 아시죠, 다들? 비트코인 GBTC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ETF와 비슷한 상품화를 처음으로 시킨 회사고, GBTC는 최근에 이제 SEC와의 그 재판을 걸어가지고 GBTC가 승소를 해서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GBTC라는 그 주식 같은 개념의 상품을 ETF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허락해라라는 하면서 SEC한테 패소를 시켰습니다, 법원에서. 어쨌든 그 GBTC의 대표자인 베리 실버트는 이제 이사회에서 사임을 한다고 해요. 거의 뭐 CG가 바이낸스에서 내려온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어쩌쭉저쩌쭉 하는데,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 아래 거 다 생략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베리 실버트 이 대표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사임을 한다라는 건데, 지난 20년 연말 불장에 보면은 그 베리 실버트가 자기 트위터에 막 먹는 사진, 그러니까 이 베리 실버트 먹는 이모티콘 같은 거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매도벽이 있는 거를 다 잘 갈아치우고 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신고점까지 계속 갔었거든요. 이 시장에서 트위터의 영향력이 꽤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 이제 GBTC를 ETF로 전환하기 위한 또 다른 수정안 S3를 제출했다. 자, 그래서 S3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현물 ETF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그레이스케일 S3 업데이트하고 현금으로만 전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에이션 타입이라고 해서 창출 타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인카인드 월 캐시, 그리고 캐시, 인카인드 월 캐시. 제가 해석하기로는 인카인드는 현물을 말하고 캐시는 우리가 말하는 현금을 말하는데, ETF를 살 때, 우리가 그 상품에 투자할 때 인카인드 현물, 내가 비트코인을 주고 비트코인 ETF로 바꿀 수 있냐, 혹은 내가 개인이 현금을 가지고 ETF를 살 수 있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인카인드를 없애고 캐시로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제 해석이지만 그동안 GBTC에 묶여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십만 개가 되는데, 그거를 ETF로 전환을 시키면 얘네는 평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상품화해서 바로 그냥 고객들한테 캐시로 팔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 그러한 상품화를 시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ETF로 넘어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양이 거의 없고, 실제로 원래 모든 ETF는 ETF가 신청하고 승인이 된 이후에 이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그 상품을 직접 사서 현물로 들고 투자자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대로 다 ETF가 돼버리면 그레이스케일만 너무 이득을 보니 인카인드를 없애고 캐시로 간다,
이제 이렇게 SEC에서 권고사항을 낸 것 같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조용한 불평이 있다. 현금당 SEC로부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현금으로 SEC로부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향후 어느 시점에 하나 또는 여러 회사들로부터 강력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회사들이 사실 ETF에 대해서도 그레이스케일만 지금 법적 분쟁을 통해서 승소를 했지만,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SEC한테 이제 그 법적 분쟁을 일으켜서 재판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물은 상품 ETF 표준이다. SEC는 스팟 비트코인 ETF의 소매 위험을 추가하고 있다. 뭐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최근 대화에 따르면 또 법적으로 이제 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아크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있는 아크인베스트먼트 CEO 캐시우드는 SEC의 지식의 깊이와 문제에 대한 이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어쨌든 SEC가 스탠스가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1월 10일까지 승인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년 안에 비트코인은 실물 금에 대한 투자처럼 취급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거의 움직이다시피 할 수 있는 되게 큰 기업, 정말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의 대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크의 캐시우드처럼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고 약간 떨어졌는데, 솔라나가 또 그 와중에 많이 떨어졌죠. 아마 솔라나가 많이 올라서 이게 조정이라고 하면은 조정이 온 것 같고, 사실 차트적으로 딱 켰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그닥 달갑진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EMA 21일선을 이때도 그렇고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꼬리론 이탈했으나 몸통으로는 현재 지켰다라는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요 구간을 확정 이탈하고 이제 41,000 구간, 지금 아래 지지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요 선을 확정 이탈하는 순간에는 시장이 좀 아래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차트적인 내용에서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상승세가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게 ETF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과거에 ETF 페이크 뉴스 하나만으로 이날 10% 넘게 올랐던 걸 감안하면, 실제로 비트코인 ETF가 딱 됐다라고만 해도 그날 많이 위로 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미련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차트에서 보자고 한 내용이, 베리 실버트가 사임한다는 얘기는 어제 나왔어요. 오늘 새벽이죠. 나왔고 어제 계속 음봉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캔들이 있고, 자 12월 26일이죠. 근데 바이낸스의 CG가 사임한다는 얘기는 11월 21일 날 이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올랐어요. 그리고 옛날로 쭉쭉쭉 가면은 비트맥스 거래소 CEO가 사임한 날이 아마 어디였지? 여기였나? 10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 이후에 올랐습니다. 비트맥스의 아서헤이즈가 사임한 날에 바로 그 다음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뭐 CG와 비슷한 파급력이라면 이렇게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어제의 음봉을 감싸는 캔들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게 제 의견이긴 해요. 주봉상으로 우리가 보자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에 지난주 주봉의 마감이 좀 아쉽게 끝났어요. 보면은 원래 이만큼 올라서 끝났으면 확정적으로 이번 주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거라고 했는데, 지난주가 이제 몸통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재차 횡보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재차 떨어진다면, 많이 떨어지면 아까 41,000 얘기했는데 마침 MA 7일선 또한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면 지지를 받고 여기서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 양봉이 크게 나오는 모양이 나온다면 장이 다음 주에 마감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엄청난 변동이 있으면 또 영상을 올릴 테니까 영상 항상 잘 봐주시고, 항상 봐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연말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요. 감기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